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의 시각을 듣는 시각입니다.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이제 FOMC 의사를 공개하면서 분위기는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또 좀 못 오른 상황이고요. 우리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외국인들 포지션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흐름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경기부양책도 두 건이나 있죠. 물론 뭐 증세, 하나는 증세 부분이긴 하지만 부양책도 있죠. 고용도 얼마 전에 그 민간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옐런이 뭐 완전 고용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 1조 9천억 불 부양책이 나오면 내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용도 굉장히 좋죠. 소비 심리도 좋죠. 그다음에 FOMC 의사록에서 나온 거는 결국 완화적 스탠스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옐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옐런은 완전 고용 인플레가 내년에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약간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달라요. 근데 옐런대로라면 사실 금리가 2023년까지 안 올릴 이유가 없죠. 그 전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재료가 만발한 것 같이는 보이는데 주가는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고 있다. 물론 뭐 고점이 올랐는데 뭐 안 올랐어.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디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리고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재료에 비해서 시장이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익 실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보통 경우는 고점일 때 나오는 말 아닌가요? 근데 이게 부양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차익 실현, 고점 대비 차익 실현의 매물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재료에 비해서 시장이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일봉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 양봉 한번 주고 횡보하다가 또 양봉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틀간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오늘 밤, 내일 밤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올리고 4일 쉬고 뭐 이런 식인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있는 재료 대비로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게 어쩌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주봉 상태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월봉으로 봤을 때는 3880에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슈팅이 나오게 되면 한 3, 4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봉에 있어요. 사실은 주봉에서 있는데 그 부분으로 보면은 34,3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 정도 그 어디까지는 공간이 주봉으로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사실은 좀 여유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안 가고 시장이 뉴스에 비해서 못 움직인다는 것은 투자가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문제,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백신 접종자가 33%가 넘어요. 그 1차만.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19%?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다 맞았거든요. 그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호재가 있는데도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재료면 그냥 뚫고 가버려야죠. 뚫고 가버리면서 버블을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은 이 근처 어디에서 시장이 한 번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요 연기금 얘긴데요. 사실 연기금이 지난 26일 날 주식 확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중 확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보통 한 달 뒤에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2주 만에 시작을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것도 단일 안건에 대해서. 그게 바로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민간 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해서 이게 이제 2주로 뒤에 지금 내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하면 100% 된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하면 확률적으로 100% 된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조정되다 조정 안 주고 올라왔죠. 오늘도 아마 그 기회, 그것 때문에 망인데 주가가 좀 아침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거죠.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이유를 주죠. 만약 이번에 되면 일단 매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매도가 덜 나와요. 그리고 매수할 여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못 할 거라는 거죠. 왜 바로 못 할까요? 공매도 재개가 있잖아요. 5월 3일 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심리적인 게임일 뿐이지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5월 달 이후의 얘기예요. 돼도 공매도 진행되는 거 보면서 연기금이 매수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죠. 다만 매도가 주로 잦아들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국민연금을 그렇게 쓰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미국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ETF도 사고 뭐 별의별 매매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던데 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국민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 투자 약간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매수 쪽을 더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 할지라도 공매도가 시행되는 걸 보면서 아마 매수 진입할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사실 이것이 주식 확대가 된다 한들 시장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5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5일째. 오늘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35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매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여러 번 한 2조대 매수를 진행했다가 사실은 제자리로 돌아간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외국인 기관이 진짜일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를 때 외국인은 현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언제 돌아오지? 언제 돌아오지 했는데 돌아온 게 딱 언제냐면 11월 달에 돌아왔어요. 11월 달에 약 10주간 3조 3천억 정도 사면서 주가를 1000포인트를 날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진짜 펀더멘털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2월 달 되면서 막 팔아가지고 8조대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조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선물만큼은 외국인이 매수로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줬어요. 거기에 공매도 금지가 있으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인들이 선물은요. 12월 28일부터 내일이 팔고 있어요. 얼마를 팔고 있냐면요. 7조 5천억. 오늘 4월 8일이죠? 4월 8일까지 보면요. 7조 6,300억. 그러면 7조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요. 작년 3월 19일부터 외국인들 우리나라 지수를 1437포인트에서 3266까지 살 때 외국인들이 산 전체 금액 선물은 11조가 안 됩니다. 11조가. 1년 내내, 그러니까 작년 3월 19일부터 거의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1조가 좀 안 되게 샀는데 지금 4월 8일인데 벌써 7조 6천억을 고점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가가 간다라는 것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제 5거래 이상 들어와서 이제 기대치가 커졌지만 진짜 갈 거라면 외국인의 선물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될 거다. 만약에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다 휩소다.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주로 샀어요. 팔기도 좋게. 사기도 좋지만 팔기도 좋아요. 왜? 65억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진입이 확실치 않다면 사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기죠. 포지션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옵션으로 보니까
포지션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왜냐하면 너무 그 멀찌감치 벌어졌어요. 지수 대비로. 그래서 아래 위로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선물 옵션을 같이 한번 봤더니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22.70 밑으로 가야 이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하고 기관은요, 다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기관은 이익이 나는 자리가 424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26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이익이 어디서 나냐면 430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지수에서 아까 외국인이 이익이 나는 422 여기 사이의 싸움이냐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현물 산 거를 던지면서 밑으로 밀어서 422 밑으로 가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클리의 만기인데요. 막판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어드바이저의 시각을 들었고요.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섰네요. 오늘 조금 약하게 출발했다가요. 시간이 가면서 밀리지 않고 올라옵니다. 3,139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 유지해 갑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기일이죠. 그까지 좀 특별히 이제 선물 시장은 3시 반 지나고도 열립니다.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